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사람 간 전염이 확인이 됐다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그 WHO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나서 낙폭을 줄이고 또 상승으로 반전이 됐네요.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은 이 여행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국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 타격,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이 타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하지만은 이번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어떤 이 교역이라든지 이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는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요. 여기에 또 이 중국의 대응 능력을 믿는다라는 또 코멘트를 했고 여기에 또 네이드 데이비스라는 또 IB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WHO가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이 질병 상황이 피크를 쳤을 때다. 이 네네. 주식의 저가 매수 기회였다. 그리고 이게 후행 지표였다라고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좀 요인 때문에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오히려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네요. 네, 와 너무나도 명쾌하게 좀 정리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환자와 그리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8,200명 정도가 확진이 되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간의 사스 감염자 8,098명을 이미 좀 넘어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 때부터 좀 우려가 커졌는데 9달이 걸린 것이 이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채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 상황이 이렇자 어제 춘제 연휴 이후에 처음 개장을 했던 대만 증시가 5.75% 급락을 했고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고 또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체적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단은 미국 증시의 오늘 이 초반에 좀 하락세를 야기한 그런 원인이었죠. 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차 감염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나는 우한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우한 갔다 온 사람과 내가 만났더니 그 사람에게 전염됐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전파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고 뭐 네네.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도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시카고 여성의 배우자, 60대 이 배우자가 확진 환자로 이제 판명이 나면서 미국에서의 첫 이 2차 감염자로 확인이 됐는데 이로써 미국에서의 확진자가 6명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 감염이 확인된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상황이 역시 이렇게 되자 이 항공 운송과 물류 섹터가 미국 증시에서 오늘 장중에 4% 이상 급락하기도 했고요. 항공주도 1%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전 세계 항공주의 흐름이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항공주는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는 여전히 좀 우려가 그렇게 큰 상황 그리고 사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경계 심리가 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의 심리는 크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역사적, 통계적으로 봤던 것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이 시점이 역사적 저점이었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을 움직여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네. WHO가 사실 좀 중국의 눈치를 봤다. 그러면서 좀 이 선포가 늦어졌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동이라든지 교역 부분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경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좀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소식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증시에서도 좀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경제 지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 4분기, 지난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2.1%로 예상치에 부합했네요. 일단은 소비가 좀 지탱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주택 시장이 좀 호조를 보였고 여기에 뜻밖의 무역 적자의 어떤 축소가 성장을 이끈 것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 지출이 1.8% 늘어났는데 물론 2분기에 3.2% 증가, 3분기에 4.6% 증가에 대비해서는 좀 성장세가 둔화했죠. 하지만 이제 주택 시장의 이 지출이 5.8%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호조세를 나타냈고, 다만 이제 무역 적자가 축소돼서 성장률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수출이 1.4% 증가한 것에 비해서 네. 수입이 8.7%나 감소한 것에 좀 영향이 크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마감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는 3% 이럴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019년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 2.3% 성장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당초에 17년 말에 감세 효과로 3%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프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본다면은 이 금융위기 때에 마이너스 2.5%를 기록한 이후에 2%대를 계속해서 내외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면서 2018년도에 감세 효과로 반짝 한 3% 육박하는 성장률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은 성장률이 다시 한번 좀 둔화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미국 경제의 규모 20조 달러가 넘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2% 이상 성장, 그리고 지금 127개월째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저력을 이번에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2.3% 잠깐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뭐 경제적 위축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화가 좀 크게 된다면 그것도 좀 어려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좀 예측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와일드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1분기에 결국은 성장률이 2%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상당히 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와 더불어서 보잉이 최근에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생산을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죠.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기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도 굉장히 또 많고 또 고용과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 이런 것과 합쳐져서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더욱더 좀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레리 커들로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영향이 없다. 코로나 사태를 통한 네. 가시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 반면에 또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좀 유감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계기로 일자리가 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될 만한 또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하기 싫으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하기 싫으니 미국으로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이성적인 너무 그런 국뽕 느껴지는 그런 그러고 발언이라서요. 또 네. 어떻게 본다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이 질병 상황을 너무 경제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셈법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냐. 사실 그래서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 시간을 거래에서도 주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그 주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오늘도 한 3% 내외로 좀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나무랄 데 없는 결과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수치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EPS가 컨센서스 1.32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1.51달러를 기록을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3.7%나 증가를 한 369억 달러로 나왔는데, 이번 실적이 FY 20년도 2분기, 그러니까 19년도 10월에서 12월 달의 결과였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오피스 365라든지 링크드인이 속해 있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표되는 인텔리전트
에전트 클라우드 네. 그리고 전통적인 윈도우 OS 및 태블릿 PC 아니면 엑스박스 등이 속해 있는 퍼스널 컴퓨팅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 부문 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핵심이라고 불리는 애저 그 클라우드 플랫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환율 영향 배제 시 64%나 증가를 했어요. 와. 성장세가 오히려 전분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오늘 좀 잘 가는 모습이었네요. 와, 이렇게 뭐 하나의 사업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매출 성장률이 60%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기업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랬고 사실 저는 더 궁금한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숫자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월 사용 유저 있잖아요. 유저 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도에 국내 외화 주식 결제 금액 3위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2018년도에 없었는데,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이 못지않게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 2.53달러를 넘어서는 실제 2.56달러의 EPS가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6%나 늘어난 210.8억 달러로 나왔는데 네. 나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매출 증가율 자체가 최근에 좀 둔화를 하다가 직전 분기에 좀 반짝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이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한 거에 일단은 좀 시장이 실망을 했고요. 여기에 4분기에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늘어났습니다. 컨센서스가 14% 증가했거든요. 이 2배가 넘는 어떤 지출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고 여기에 또 이 업계 자체가 성장이 좀 둔화하고 있다. 업계 자체가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초중반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좀 급락을 한 거고요. 주요 IB들의 투자 의견도 좀 부정적인데 피보탈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21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키뱅크라는 곳에서도 263에서 24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서스퀘어나라는 IB에서는 오히려 이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월가 최고치 285달러로 올렸는데 이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 네네. 비슷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등에서 쇼핑 기능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요소들 때문에 2020년도에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힌 이런 소수의 IB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물론 오늘은 급락 장세가 나타났지만은 또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급락이라고는 하지만 사상 최고가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뭐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후에 주가 움직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 마감됩니다. 마감 동향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정말 장 막판에 굉장히 힘차게 올라섰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장 후반 들어서 시초가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장중에 거의 200포인트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123포인트나 올랐으니까 장중 변동폭이 거의 300포인트가 넘게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0.43% 오르면서 28,858.25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탄력적이었었는데요. 비슷하게 0.26% 장 막판에 다 이 낙폭을 회복하고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9,298.93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 올랐습니다. 3,283.5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역사적 통계를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그 참 장중 내내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크게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평가 한번 내려주시죠. 굉장히 좀 반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아시아 시장만 하더라도 확진 환자가 굉장히 좀 빨리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이 전일 대비해서 거의 한 40명 정도 늘어났었기 때문에 네. 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모양이었고 미국에서도 2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WHO가 결국은 어떤 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중도의 결정을 내린 것이 네네. 일단은 좀 환호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웨스파고에 따르면은 어제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네. 선물 시장에 올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역시 또 연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역시 주시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결국은 시장에 어떤 앞으로 이 좀 여러 가지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WHO가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불안감을 없애줬던 것이고 두 번째가 어제 말씀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FOMC가 금리를 동결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은 네.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까지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저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이 이 맵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코카콜라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 가깝게 올라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코카콜라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 헬스케어 업종 가운데서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이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일루미나라는 또 의료기기 업체 여기 나오네요. 이 두 업체가 각각 한 4에서 5% 급락을 했거든요. 이 의료기기 업체 아니면 유전체 분석기기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 기업들이 실적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은 어떤 가이던스 측면에서의 다소간의 좀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나이키라든지 아니면은 스타벅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을 해가지고 중국에서의 사업 차질 아니면 매출 부진 우려가 불러일으켜졌던 그런 소비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이 시장 전반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낙폭을 줄이고 또 상승 반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장중 하락폭에 비한다면 좀 축소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 실적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4.05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실제 주당 순이익은 6.47로 어마어마한 그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거래해서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주가도 2,000달러를 훌쩍 한 번에 뛰어넘는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총 매출도 보니까 예상치가 859억 7천만 달러였었는데 실제로 나온 게 874억 4천만 달러. 이 총 매출도 좋고 순이익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순이익이 4달러를 기록했었는데 6.47이면 예상치보다 지금 거의 50% 이상 높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상수죠.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렇게 EPS에서 컨센서스와 괴리가 많았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IB들이 추정치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실제로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좀 잘못 형성됐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아마존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이익 측면에서는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대치를 많이 낮춰놓은 부분.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네. 이 M&A를 워낙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끔은 이렇게 이 컨센서스와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쪽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풀렸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까지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